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5월 13일 토요 경마 예상 코너입니다. 사실 이번 토요일은 편성이 서울 경마는 좀 싱거운 경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출전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일요일은 미리 이제 일요일까지 예상을 잡고 토요일 예상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오히려 짱짱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서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김준호 의원 볼 때는 어때요? 경마는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어렵긴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편성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배터하고 예상가하고 차이죠. 네. 예상 그 배터는 적중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고 또 한 수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상을 얘기한다면 적중이잖아요. 근데 홀짝이는데 홀짝을 추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홀 하면 짝 들어오고 짝 하면 홀 들어오고 이게 경마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미세한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을 해보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제1경주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별정 A형으로 치러지는데요.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을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9번 마 다이스킹입니다. 이 마필은 새벽 조교 시에 국산 5등급 옵티멈 루디 그리고 초원 강타는 국산 2등급이에요. 이 세 마리가 같이 병합 구보를 실시했는데 내 측에서 옵티멈 루디보다는 뭐 걸음이 여유 있게 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저는 9번 마 다이스킹 이 마필은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 편성인데 김준호 의원 어때요? 뭐 특정 경주만 놓고 보면 편성이 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뭐 9번마 다이스킹은 선행이든 선입이든 전개상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상대마가 여러도 거론될 수가 있는데 일감으로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입니까? 저는 7번마 대한강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한강산이라는 마필은 여기서 기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구력에 좀 단점을 보이자 계속해서 좀 따라가는 연습을 했던 말인데 주행 중 공연은 조금 높은 감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종반 걸음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마 대한강산은 기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번마 스페셜 퀸과 7번마 대한강산을 객관적 비교를 하면서 어느 마필 쪽에 점수를 좀 더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요. 결국은 8번마 스페셜 퀸으로 저는 두 번째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마 대한강산을 세 번째로 선정을 했는데 7번마 대한강산 같은 경우는 질주예창 국산 6등급 H계에서 병합 구보 시에 같이 강하게 밀고 같이 채찍을 대면서 종반 탄력에서 대등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스페셜 퀸 같은 경우는 메가 챔프하고 같이 밀고 채찍대는데 종반 걸음에 여유가 좀 많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벽 훈련의 느낌으로는 저는 8번 스페셜 퀸이 조금 더 낫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9, 8, 7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 A에 뭐 복병은 없을까요? 두 마필 다 인기마라면 네. 두 마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서가 이번에 좀 어떠한 행보를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운서 같은 경우는 추임력으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지난 경주 좀 비교적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운서가 내선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 정기상은 어떻게든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서 정도 상대방으로 지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4번마 스틸러 요 마필이 이제 복병으로 선정한 마필 중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새벽 조기시 보면은 채찍에 대한 반응이 조금 낮은 정도예요. 아주 특별하게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좋았다면 제가 이제 먼저 위로 좀 올렸을 텐데 조금 낮은 정도, 요 정도 느낌이라서 네 번째 정도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9번마 다이스킹에 대한 평가는 김준호 의원이나 저나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요. 상대마 평가는 뭐 당일날 체중 변화나 현장 컨디션까지 점검을 하면 좀 더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주로 출발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이하 마필들의 경주고요.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 준 마필 어느 마필이에요? 매직 로켓이 되겠죠. 네. 매직 가장 로켓. 많은 주목도 받겠죠? 편성상. 뭐 이런 편성에서 매직 로켓을 충마로 안 보시는 분이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매니 피자마로서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새벽 조교시에는 갈색 총알 국산 6등급 A 측에서 병합하는데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 모습까지 좋아졌다. 4번만 매직 로켓 요마피를 이제 필두로 해서 상대마를 선정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복귀로 좀 많이 뜨는 마필이 있습니까? 4번 놓고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네 마리가 이제 인기를 그렇죠. 보는데 비슷하게 팔릴 것 같아요. 비슷하다기보다는 5번 브레이명곡하고 2번 브레이업이 두 마필이 일단 좀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점수를 준다면 어쨌든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야 된다면 저는 5번마 브레이명곡에 좀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 지난 경주가 편성 자체가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더스웨이는 좀 잘못 뛰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경주는 분명해요. 근데 그 레이스를 좀 불리한 레이스에서 마지막 근소를 발휘하고 다시 한번 걸음이 나왔다는 점. 오버마 브레이명곡 이번 경주가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버마 브레이명곡 좀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이 경주도 1경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 경주예요. 4번만 매직 로켓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일 체중 변화, 그다음에 컨디션 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사실 구멍수를 늘려서는 이번 경주 맞추고도 환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주력 마건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뭐 삼복승이나 뭐 삼상승 이런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관심을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큰 이변은 없을 듯합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싱거운 경주가 될 것 같아요.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편성의 후기를 만난 마필은 역시 4번마 히어로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속보시의 파워감은 상당히 좋고 구보시의 주폭 양호한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편성이 상대마들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준호 위원 볼 때는 어때요? 요 마필보다 센 마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뭐 형편없이 깨진 거 아니에요? 네. 4번만 히어로킹. 왜 못 뛰었나라고 생각하면 히어로킹은 발심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지난 경주가 허니바로즈란 말이 공백전이었어요. 공백전이고 이전에 뛴 거 보면 뒤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걔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왔던 경주예요. 저는 4번마 히어로킹이 뭐 이번 경주에 또 인기를 누리는 거 맞죠. 근데 얘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던 말이 이번에 7번마 고센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고센 같은 경우는 하정기 수학에서 발주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면 결정력의 부족을 보여서 그런 점을 좀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말로 평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센이 뭐 이번 경기가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센 같은 경우는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뭐 저는 선두권에 붙여놓고 또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7번마 고센 이번엔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호 위원은 고센을 축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일례로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고센이 3월달 경주에서 뭔가 의지가 나왔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우리가 지난 경주 때 방송을 할 때 저희 같이 하는 이성일 위원님이 갑자기 고센을 얘기하길래 제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거 뭐 의지가 나왔냐 이런 소스냐? 속된 말로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한 번은 뭐 후배 쪽에서지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게 나왔다 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례로 저는 추천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얘는 뭐 노래될 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행은 1번만 메가 챔프가 인코스에서 먼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이제 D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나가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경주가 1번만 메가 챔프, 4번만 히어로킹, 7번만 고센 세 마리가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편성인데 저는 그래도 새벽 훈련 모습에서 가장 좋게 본 마필은 4번만 히어로킹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만은 4번만 히어로킹 요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김준호 위원은 7번만 고센 요 마필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뭐 이번 경주도 인기와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 편성에서 어떤 마필을 충마로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 국산 5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 걸음을 보인 마필들이 있고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 접전 구도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를 김준호 의원이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죠.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경주에 함께 뛰면서 아쉬움을 줬던 1번마 아르고 멜로디, 직전 경주에 함께 뛰면서 선전했던 3번마 베스캠프. 여기에 제가 이 10번마 개천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썼은 것 같아요. 발준에 요동치면서 늦발로 해서 최선의 말벌이가 아쉬웠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근데 지난번에 선행 강호를 펼치고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이 3대 마필이 좀 인기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경주 같습니다. 근데 두 마필은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한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차없이 좀 잘라 버릴 수 있는 그런 말 아닌가 평가돼요. 그리고 그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 1000m 경주라도 전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뭐 최근에 워낙 못 뛰었기 때문에 비인기만데 이번 경주만큼은 어찌되었든 정말 강하게 노래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뭐 인기나 두 마필을 가져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 방을 때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 중은 뭐 두 방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만큼은 지금 세 방이거든요. 뭐 한 마필을 더 잘라야 된다면 두 방에 최대한 한 수를 끌어보겠고, 그래도 인기만을 가져가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마필이 상대적 비인기를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두 마필 다 뭐 선전해 준다 아니면 중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만큼 어찌됐든 4경주는 좀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1000m 최단거리 레이스 복병마필 두 필 중에서 두 필을 뭐 다 갈 만한 배당이 나온다면 그 두 필까지 안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할 김준호 의원의 4경주 승부경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접전구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감춰진 복병 세력도 존재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민의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경주에서 노리는 마필들은 상당히 인기권에서 당연히 멀어져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을 노린다는 얘기는 중고배당 승부란 얘기입니다. 인기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새벽조 교시 컨디션에 변화가 많았던 마필, 일단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 인기마 컨디션이 좋다면 인기마와 조합해서 삼복조 승부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뭐 조금 더 확장 가능하다면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뭐 좀 피아노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배당까지 기대하는 5경주 역시 승부경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경주로 출발합니다. 6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김준호 의원이 승부경주로 예고를 해주신 경주예요. 그래서 김준호 의원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8번마 파이어볼이 이번에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4.5kg 감량했죠. 여기 이제 스카이벨벳은 정말 저도 그 조교라는 것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스카이벨벳이 데뷔전에 보면 늦발하고 이제 졸전을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 김재민 의원이 정말 이만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UC 찍기 전에 정말 그 리빙 TV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얘는 축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이제 3착을 왔었고, 그리고 나서 뭐 최근 연이어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말이죠. 9번마 스카이벨벳이 56.5인데 선행 선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두 마필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이 8번 9번마 건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6경주만큼은 8번 9번 이 두 마필을 빼지는 않겠습니다. 빼지는 않는데 동반 입상 상대마로 좀 놓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노릴 수 있는 마필, 충마급으로 놓는 마필은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은 밀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주간의 경과를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어찌되었든 노래겠다, 어떤 편성을 갖다 놔도 노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거든요.
네, 5번 이번 경기만큼은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재민, 김준호 사실 6경주는 화면으로도 이제 승부 경주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승부를 잡았네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김준호 의원 6경주 승부. 근데 김재민도 승부인데요. 제가 노리는 마필과 김준호 의원이 노리는 마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적중했을 때 환수가 제가 봤을 땐 짭짤할 겁니다. 그래서 김준호 의원 앞에 이제 예고 승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만약 적중을 했다면 이번 경주에 조금 더 힘을 좀 몰아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경주로 출발합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7마리 뭐 단촐한 편성이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싱거운 경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다고 생각했던 경주에서 뭐 엉뚱한 그 마필들이 선전하면서 이변이 발생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과연 이번 경주는 어떨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그래도 주목받는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2번마 대장박, 6번마 미라클 투유, 그리고 1번마 온니고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마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까? 대장박이죠. 대장박은 뭐 제가 이제 그 승국전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정말 발심이 높다. 인기마지만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 힘이 차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대장박은 추진력도 있지만 순발력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대장박 승급전이지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세 이어갈 수 있다. 예, 한표 던지겠습니다. 네, 상대마 1순위 뭡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해야 됩니까? 한 방으로 안 됩니까 이거?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 사전에 한 방을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번만 미라클 투유 요마필도 상당히 파워감이 좋아요. 예. 그래서 부담 중량은 3kg가 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대장박에 6번만 미라클 투유를 원툴로 이제 봅니다. 이번 경주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뚜렷하게 지금 변화를 보인 마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새벽 홀된 모습에서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2륙 단방으로 보고 싶은 경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싶은데 김준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요거는 뭐 그러면 현장으로 미뤄서 컨디션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도 예 저도 한 방 오케이 그랬으면 저도 2륙 한 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미라클 투유는 뭐 지난번에 따라가서 들어온 거예요. 거의 뭐 선행이 아닌 따라가서 들어온 건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중요 고견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죠. 뭐 이번에 선두권을 소홀하게 장악한다는 저도 그냥 일감 한 방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만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전개 상황이 약간 변수가 있다. 뭐 황금천하란 말이 워낙 짧아요.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 외곽대타 시장. 네. 황금천하가 뭐 이전에 그 동쪽 끝나미를 아주 넉다운을 시켰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선행을 가면 사실상 그 미라클 투유는 그만큼 전개가 불편하거든요. 네. 전개 상황의 변수. 어쨌든 뭐 황금천하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끌어요. 새벽적인 모습에서 끌리는 부분대로 그냥 끌려버리면 요마필이 선두권 괴롭히는 역할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7경주는 그렇게 큰 이변을 기대할 경주는 역시 아니다. 라는 마무리로 8경주로 출발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3등급 12마리. 1700m에 12마리면은 풀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기마 접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주는 이성일 의원이 승부 경주로 예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성일 의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성일 의원 김재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8경주입니다. 예, 승부 경주로. 승부 경주로 잡았습니다. 예, 승부 경주로 잡아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예, 저는 이 천행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천행을 보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그래도 예.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어서 예. 또 지난번에 또 원체 상대가 센 말들하고 좀 뛰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 저는 취라고 보고 있고 네. 해서 한 4마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4마리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중에서 골라 드려야지. 네, 오케이. 예, 먼저 외곽에 있는 12번 반야동행도 요마필도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예. 상당히 좀 저는 힘이 차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마필 뭐 크게 배당은 없지만 요마필은 그래도 좀 방어 차원에서는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다음에는 이 10번 축하 이 마필도 저는 지난번보다 요번에가 네. 훨씬 발걸음도 가볍고 힘이 찼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네. 체장은 약간 길어가지고 뭐 좀 쌉박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약간 주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노리는 마필은 6번 스모키베일이에요. 네. 청군전이지만 이 마필 4kg 더 실어 핸드캡 감량 이점이 이점 있죠. 있는데 예.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어나더 스마트원 상권마필하고 내리 강병합을 때려주는데 그렇죠. 잡고서 앞서는 탄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필 승건전이지만 또 전에 1700을 뛰어본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경험은 경주 거리 경험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상대가 일단 4군하고 3군하고는 약간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마필 네. 뭐 혈통의 기대치도 이거 상당히 저는 높은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마필 중에 TJ의 자마로서 몇 마리 없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필 혈통의 기대치도 높은 만큼 더 강하게 노려보고 방어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승부 경기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행의 스모키베일이 일감이네요. 주력. 예, 예. 그리고 10번마 축하 12번마 반야동행 방어.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1번마 천행. 어쨌든 뭐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한 마필로 볼 수가 있겠죠. 김준호 의원 볼 때도. 천행은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메인 승부로 네. 지정을 해서 놓고 이제 때렸던 말이고 천행은 선입이 잘 안 돼요. 선입이 안 되는 이유는 말이 내측 기대거든요. 이게 선을 가야 됩니다. 선을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선행이라 그러면 선행은 다시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행은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번 경기에 사실 5번만 나이다웃 온더타운 뭐 꾸역꾸역 뜁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좋아졌다라고 봤거든요. 새벽 훈련 모습에서 파워감이. 근데 생각보다 실전으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번 좋아지면 보통 2-3달까지 그 컨디션을 이 바이오 리듬처럼 그 리듬을 탄다고 봤을 때 계속 좀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레디칸 같은 경우가 사실 그 2번 다 머리 놓고 승부를 들어갔다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머리 놓고 때려서 먹긴 했는데 어쨌든 나이다웃 온더타운 요건 조금 이제 미련이 좀 남아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을 물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마필은 좀 관심권에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금 뭐 보충 설명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반야동행 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반야동행이라는 말이 이게 그 4등급 고별전에서 여력감 있게 우승했어요. 근데 제가 뭐 데뷔전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얘가 들어오면 못 맞춥니다. 세지 않다. 그냥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고개가 들고 고개도 높지만 발도 높고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뭐 지난번에도 인기를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실상 많이 뛴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도 유심히 보면 아직도 좀 고개가 높죠. 네.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노트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부분이에요. 반야동행이 A형적으로 보여지는 활기 반짝반짝해도 사실 고개도 높고 기본기 자체가 아주 센 말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놓고 공략하기보다는 방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들이 많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는 이성유리언의 승부 경주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로 출발합니다. 9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의원 가장 세게 본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수성 캡틴은 센 말 같아요. 센 말 같아 이거는. 부담 중량이 5kg가 늘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죠. 네. 뭐 지난번도 선두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그러고도 선방을 했단 말. 근데 네. 이번 경주를 열심히 보면 뭐 선두권을 지금 장악할 수 있는 말이 스노우 카리스마, 뭐 과거의 능력이 천년의 기쁨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같아요. 뭐 이철경 기사는 전무도 앞에 앞에 덤비자는데 수성 캡틴한테 이 레이스가 빠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캡틴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뺄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구경주가 사실 이제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만 김재민의 승부 경주예요. 승부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제 좋아진 마필을 3마리를 노리고 있어요. 5번마 스노우 카리스마. 이 마필은 뭐 새벽 훈련 때 보면 주폭, 그다음에 뛰려는 의욕, 투지 이 부분이 한마디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5번마 스노우 카리스마는 이번에는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현장 컨디션까지 좋다면.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수소 캡틴이 어쨌든 부담 중량이 5kg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워감이 좋아진 놈이 지금 이제 기습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김준호 의원이 언급했던 말 중에 있어요. 4번마 천년의 기쁨. 요 마필도 상당히 힘이 찼습니다. 그동안 사실 메가리가 별로 없어 보였던 마필이에요. 새벽 훈련 모습에서. 그런데 이제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한번 꽂히면 또 2번, 3번까지는 요 마필을 갖고 갈 거예요. 요번에 좋아졌습니다. 4번마 천년의 기쁨. 그리고 일각에 패출을 났던 마필이에요. 10번마 S로즈. 그런데 역시 파워감 좋습니다. 그래서 수성 캡틴을 인정하면 4, 5, 10 중에 주력과 방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성 캡틴도 5kg 더 달아서 질 수 있어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 4, 5, 10 3마리 3복조 돌려놓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컨디션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감으로는 제가 새벽 조교 변화폭이 컸던 마필을 아예 공개하고 구경주는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김준우 의원 가장 세게 보는 마필 어느 마필입니까? 애칭의 마필 같은 이제 일본말 럭키라이트. 네, 이제는 인기마로 등극한 마필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지난 방송 때 전 방송인가요? 강북 70 경주 때도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내측기됨이 심해서 왼쪽 눈가면도 했었다가 별 방법을 다 썼었거든요. 그리고 또 질병을 앓고 1등급에 와서 또 계속 끊임없이 내측기되는 그런 모습을 했던 말인데 사실상 그 열차인가요? 질병을 좀 앓고 나서 제대로 좀 띄워주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근데 럭키라이트가 최근에 보면 내측기됨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정말 1등급의 어찌 보면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과의 경주를 만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럭키라이트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지난번에 인기많았던 그 올웨이즈 위너 57 달았다지만 저는 뭐 올웨이즈 위너가 선행 났어요. 근데 얘가 정말 정면 승부를 했으면 얘가 넘겨줬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본말 럭키라이트는 1200m는 이제는 웬만하면 조심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일본말 럭키라이트 이번에는 뭐 찬스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상대방 2마리만 좀 좋게 보는 마필 공개를 해주시죠. 솔록 같아요. 솔록이란 마필은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은 정말 그 1등급이 와서 좀 뛰지 않을까 오히려 좀 장거리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단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단거리가 솔록. 그래서 솔록 입장에서 보면 뭐 1등급에 와서 좀 강자들 만나가지고 빠른 레이스를 만나서 좀 적을 좀 못해왔던 것 같은데 모처럼 편성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마 썬노 뭐 상대마로 우선적으로 꼽겠습니다. 네. 저는 새벽조기 우수마 3번마 큐피드 파워입니다. 이 마필은 구보시에 뛰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폭도 좋고
또 상당히 길게 조교를 시키면서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서 가장 파워감이 좋아 보였어요. 3번 막 큐피드 파워. 이번 경주에 제가 봤을 때 주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상태만큼은 새벽 조교 모습에서 가장 좋게 본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뭐 안 팔리는 마필을 좋게 보면 3복승 노림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꼭 3복승 관심마로 노트를 해 놓으시고 현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뭐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통통 튀고 반짝반짝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4번가 디플로매틱 미션, 고개가 좀 높은 마필인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렇죠, 이번에 이 정도 편성에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전개상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잖아요. 선평 마필인데 고개는 높아도 살짝 그 높고 마지막 결선에서 내찍기 되면 이건데 뭐 1쏘고 2번 4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는 데 있어요. 물론 창세가 외곽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렇죠. 근데 외곽에서 올라오면 뭐 외곽으로 올라가면 디플로마틱 디멘션도 자리 잡기는 상당히 뭐 2선이 됐든 3선이 됐든 자리 잡기는 상당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10경주도 마지막 승부처거든요. 그래서 김준호 위원한테 이제 1번마 럭키라이트 요마필에 대한 평가까지 들었는데 저도 사실 1번마 럭키라이트를 머리 잡았거든요. 오두마마 선정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으로 좀 여유 있는 레이스를 펼쳐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상대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무리까지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볼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3번마 큐피드 파워는 3복승 마필로 배당마로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 경주 10경주 일요일은 11경주죠. 그래서 제주 경마가 하나 늘어났죠. 정말 그 마사에서는 보전경 아니 마사이가 아니라 경마 고객들이 보전경기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쨌든 뭐 조금 월말에 몰리다 보니까 이 월 중에 사실 페이스 쫙 조절해 갖고 하면 상금 벌기도 쉽고 좋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페이스 조절을 왜 못하는지. 뭐 이럴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6월달부터 그 신마가 소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체된 말들이 이제 태산을 한다고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거의 속된 말로 걸러진다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마방은 상금을 벌어야 되잖아요. 상금을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왜 그 내가 지금까지 못 벌었으면 그 이런 기회가 분명 오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 다 해왔다가 나는 여기다 쓸 거야 이러고 써야 되는데 뭐 벌든 말든 똑같이 가. 원래 이제 1년 시행 계획표가 딱 정해져 있고 내 말에 맞는 경주 거리와 이 적성에 맞춰서 사실 미리 안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뭐 저희는 맞추는 게 급선무고 편성에 맞게 이제 저희가 노리는 마필들 뭐 새벽 조교 모습, 복귀 모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까지 좋기를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패밀리라고 생각하고 같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일요 경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귀 환상의 조합